잠이 오지 않는 새벽, 나는 울고 있다. 울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달에게 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K사회는 살아남기 매우 혹독한 사회라 할 수 있다. MZ세대의 입장에서는 각종 스펙을 쌓아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실질적인 경험을 더 요구받는다. 얼마나 더 노력해야 이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는 할까? 나는 그런 희망적인 사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란다. 헛된 희망을 꿈꾸는 것이다. 혹시라도 모두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꿈에 젖은 상상을 해본다. 내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내가 못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가 잘나지 못해서 그런 세상이 오면 혹시나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일 것이다. 눈물이 가득해진 내 눈엔 달이 2개가 되었고 달이 2개가 되어도 4개가 되어도 나의 이런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기에 더 슬퍼졌다. 희망은 숨을 더 조여올 뿐이다. 잘 해낼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는 일은 오히려 스스로 독방에 가두는 일이 되어버렸다. K사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융합적인 인재를 원하고 진취적인 젊은이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융합적인 인재를 평가하는 것도 진취적인 젊은이를 평가하는 것도 결국 1차적으로는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작 종이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자격증과 경험을 썼는지가 1차적으로 인재를 뽑는 과정에 들어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 물론 의미 없는 과정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많은 자격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무엇이든 잘 해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MZ세대 간의 갈등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는 않았는지 K사회는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이 세대의 관심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취업을 잘 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서로 평가하면서 자신이 이 사람보다는 낫다거나 못하다는 판단을 한다. 이 판단은 곧 자존감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잣대가 되어버린다. 이게 지금 K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MZ세대에게 이런 사회가 열린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MZ세대는 K사회라는 고통 속에 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평범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방법을 찾는 데 급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더욱더 개인화될 수밖에 없다. 이 세대에게 이젠 함께하기란 거의 없다. 함께한다 해도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할 뿐이며 진심으로 MZ세대가 뭉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K사회가 흘러가는 장단에 맞춰 이렇게 되었을 뿐이다. MZ세대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저 시대를 잘 못타고난 것일 뿐이다.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다.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진심으로 봐줄 그런 시대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아무리 초라하다고 느끼더라도 분명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K사회는 그것을 이끌어내주지 못한다. 가령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능력은 그대로 묻혀버린다. 이게 올바른 일인가? K사회가 이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겉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인재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방면에서 K사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면들이 많다. 첫째,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인재를 등용하기를 원한다. 사실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보려면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찌 일함에 있어서 겨우 면접이라는 과정 하나에 인재를 뽑고자 하는가? 적어도 자신들과 방향성이 잘 맞는 사람이 보인다면 몇 개월 동안 일을 해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기업도 면접자도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이 알아서 많은 준비를 해오길 바란다. 예를 들어 영어 능력이라거나 엑셀 활용 능력이라거나 회계, 경영, 개발 등에 있어서 알아서 실무에 적합한 능력을 만들길 원한다. 어떻게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실무에서 무엇을 하는 줄 알고 그 능력을 미리 키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릴 때 실수하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배우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랐다.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젊은이들은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5살짜리 아이에게 어째서 한 번에 2발 자전거를 타기를 원하는가? 셋째, 위세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길 바란다.
기성세대, X세대, MZ세대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그 본질은 각 시대의 사회적 사건에 기반한다. 직접 나서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이 많았던 세대에 비해 MZ세대는 비교적 조용한 시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아예 사회적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촛불 시위와 같은 일에 MZ세대도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인 참여였고 그 유대감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개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대이고 직접 모이는 형태보다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MZ세대가 이런 경향을 가진 것을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탓할 수도 없고 탓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들만의 경향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왜 K사회는 개성을 중요시하듯이 말하면서도 아직 세대의 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K사회의 아이러니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MZ세대는 윗세대와 같을 수 없고 같아질 수도 없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자라왔고 이미 그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굳이 윗세대의 정신을 이어받을 필요도 없다. 윗세대가 해온 어떤 방식들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고 이어받아 마땅한 것이라면 당연히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바뀌는 시대에 맞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변화를 주어야 한다. 항상 꽃밭에 물을 직접 길어다 주다가 긴 호스가 들어와서 더 편리한 방법으로 물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호스를 사용해서 물을 주는 것이 편리하고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굳이 물가에 가서 직접 물을 길어다 주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 뿐이다. 사실 이러한 K사회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다. 아마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혹은 K사회는 그냥 이런 사회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후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 대부분은 그저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 방식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MZ세대에게는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내길 바란다. MZ세대가 그래야만 하는 정확한 이유는 없으면서 그냥 바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정말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머리를 옥죄이는 것 같다. MZ세대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같은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이다. 무엇을 강요당하고 무언가 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없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겪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혹한 현실적인 K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희망을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 끈마저 놓으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손에 피멍이 들고 손목이 부러져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계속 그 끈을 잡고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곧 나를 따라 그 끈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그나마 나를 보며 용기를 얻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K사회의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가야 하기에 억지로 맞지 않는 틀에 나를 끼워보려 노력해본다. 이건 정말 가혹한 과정이고 나의 정체성을 뒤흔들리게 하는 일들이다. 그래도 나는 이 과정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억지로 믿으며 나를 직접 밀어넣는다.